안녕하세요. 내신일타 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YBN 박준환 5과 주제 변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물, 일치, 불일치 문제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좌가 되겠습니다. 쌤의 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과 내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다른 단원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편이고, 그리고 문제도 살짝 까다롭게 냈기 때문에 아마 문제 풀면서 좀 긴가민가 애매한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그림의 역사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초현실주의까지 역사가 이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1번부터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자, to catch the message, look for the arrow on the right of the picture. 자, 이 첫 문장 보면은 이게 skirt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이제 해골 모양의 그림의 여러 가지 이제 환상적인 그림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착시 현상 같은 걸 활용한 그림의 내용이고요. 보면은 even though a secret message of skull A, meaningless nature of life. 그러니까 삶의 이런 본질의 의미 없음을 스컬이란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represent라든가 또는 뭐 설득시킨다까지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 여기 B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보면 이 화가는 겁을 줄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청자들을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죠, 관객들인데 겁을 줄 마음은 없었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나데이 법비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들이 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 recollect 하는 게 맞겠죠. 상기하길 바란 거죠. 다시 한번 곱씹길 바란 거니까 1번이 맞겠습니다. 뭔가를 규제하거나 또는 극복하자는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자, 2번 제목으로 잡아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illusion을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뭐 첫 문장에서 봤었던 이 예술에 있어서의 숨겨진 메시지를 활용을 한다라는 4번을 쓰는 게 맞겠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숨겨놓는다라는 것이 무의식의 현실, 실현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꿈. 그다음에 어떤 삶의 이런 어떤 유한성에 대한 숨겨진 상징.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한성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현실을 따라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서는 어울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활용하는데 뭔가 자주적인 물체, 대상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3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한글 보기니까 어렵지 않게 3번을 알 수가 있죠. 두 과가의 그림은 모두 커튼으로 덮여 있었다고 했는데 커튼으로 덮여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림 커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4번이 되겠죠. 이 경쟁에서의 화가들이 둘 다 동물들을 그렸다고 하는데 둘 다 동물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둘 다 그린 건 아니고 한 명만 이제 새로 속였죠. 그 다음에 5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2번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마그리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말 그림이죠. 말을 탄 여인의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고 이제 그런 어떤 초현실주의의 어떤 초기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의 그림으로 세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단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게 초현실주의가 아닙니다. 자, 다음 6번 내용을 연결하면 예술가들이 어떤 마술을 활용한다. 비주얼 이미지라는. 그래서 이 관객들을 현혹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티스트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뭐 속인다던가 아니면 혼동시킨다던가 매료시킨다 정도는 괜찮아 보여요. 영감을 주다도 나쁘진 않고. 근데 A가 문제가 아니라 B죠. 이런 어떤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리고 꿈과 같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죠. 전통적 또는 일반적 친숙한 어울리지 않고요. 스트레인지는 괜찮지만은 디스어포인트드가 아니라서 1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7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로 골라볼까요?
자, 이 글에 따르면 5번이 맞겠죠. 예술가들이 디스토트 한다는 것은 왜곡시킨다는 뜻이고 왜곡을 시키는데 그 스컬의 모양을 왜곡시키는 건 맞죠. 뭐하도록 그것이 어, 이제 우리에게 잡힐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잡아내게 하기 위해서 즉시 잡아냈을 거면 왜곡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대로 드러냈어야지. 그래서 5번이 잘못됐네요. 8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이 글에 따르면 3번이 되겠죠.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가. 여기서는 이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뭐 속이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9번으로 내용을 연결하면 마그리트 다시 한번 나오죠. 자, 이런 초현실주의 화가들은요, 아주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애썼다. A와 같은 풍경, 그러니까 꿈과 같은 풍경이죠. 이 내용에 따르면 이런 어떤 인간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잡아내기 위해서 2번이죠. 10번의 제목,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이고 뭐 같은 맥락이라면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밑줄 친 함축음이 문제고요. 이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술가가 그림에 숨기려고 했던 그 이미지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 모르겠어요. 여기 글에 따르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삶이 유한하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쵸? 유한하고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는 죽기로 되어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유한성을 나타내죠. 여기 여러 문제가 붙어 있는데 12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게 5번이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림을 본다면 원래 형태의 조격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라가면서가 아니고 내려가면서 알아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자면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자, 이 그리스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예술가 중에 한 명이, 화가 중에 한 명이 새를 속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커튼을 그림으로써. 근데 이것이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그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 경쟁에서 이긴 건 새를 속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속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잘못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4번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꿈에 대한 어떤 풍경을 그린 것이 이 르네 마그리트니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것들이 원래 모양대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판타지를 만드는 방법, 영화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이,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식 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 이거는 다른 보기가 너무 좀 쉬운 편이죠. 다음 15번에 보면은 주제 뭐 짤막한데요.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처럼 여러 가지, 자 요게 좀 살짝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메인은 여기에요. 예술가들이 우리를 매료시키고 이 어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즐거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보면은 예술가들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인데 예술가들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셔네이트 한다는 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답이고 3번은 예술가들이 일반적 이미지를 이상한 것으로 바꿀 필요성을 얘기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보는 이익 같은 것도 아니고 아마 5번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예술가들이 그들의 꿈으로부터 이미지를 가지고 옴으로써 유발되는 혼동, 그러니까 꿈으로부터 뭐 가지고 왔다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단락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락만 봤을 때는 뭐 혼동을 준다는 거를 주제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의 주제를 잡아보면 자, 이 부분도 우리 앞에서 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3번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술가들이 메시지 그들의 그림을 그림에다가 담느냐라는 내용이고 이런 어떤 환상을 사용해서 한 게 아니고요. 환상을 구별하는 방법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죽음의 이미지의 어떤 차이, 시간에 따른 게 아니고 각도에 따른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예술 기술인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니까 5번도 사실은 좀 그럴싸해요. 5번도 나쁘지 않은데 기술에 대한 것을 메인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17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글에 따르면 3번이죠. 예술가인데 이 포도를 그린 예술가가
그런 경쟁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8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이 정도가 보통은 내신 문제의 난이도라고 봅니다.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루이네 마그리트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아는 맛인데 이 선지가 아는 맛이 아니야. 이 르네 마그리트와 그의 뭐 훌륭한 작품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쵸? 아주 크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안에 있는 뭐 그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순위에서 조금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도시고 어디에 그녀가 타고 있는가 이게 영속적인 미스터리다. 이것도 너무 모호하죠. 그쵸?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탈락이고 무의식인데 무의식이 의식을 뛰어넘는다 예술에서 의식을 뛰어넘는 뭔가 두 개를 비교하는 글은 아니야.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번 고른 친구들도 좀 아쉽지만 틀렸고요. 초현실주의 그림 근데 무의식적인 꿈으로부터 온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 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초현실적인 그림 그러니까 완벽한 디테일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지. 일단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한 70%라면 4번이 한 90% 이상의 그러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번. 네, 이거 어렵지 않게 5번이죠. 과거에는 많은 화가들의 주된 목표가 과거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요. 또 현실을 모방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20번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이제 그림에서 환상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1번 주제를 잡자면 자 여기도 저 예술가들 Greek and Roman Times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게 뭐 초보한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현실을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그다음 그런 표현 방식들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4번에 그런 어려움을 나타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현실주의 뒤에까지는 맞지만 탈락이고요. 22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5번이 될 수 있겠죠. 예술이 우리를 세상을 그것 자체로서 보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1번의 지문으로 보면은 가능한 정답이지만 22번 르네 마그리트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없죠. 초현실주의 작가이기 때문에. 23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르네상스 아티스트가 reinterpret 하려고 그랬다. 재해석하려고 그랬대요. Ancient Greek and Roman paintings를. 이거를 재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죠? 그 다음에 24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 4번이죠. 누가 더 현실 실감나게 화폭에 담아내는가에 대한 경쟁에서 포도리 그린 화가가 커트를 그린 화가에게 졌죠. 그죠? 반대고.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한 문장 요약을 하자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두 라이벌이 경쟁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이 세상을 누가 더 진짜처럼 현실처럼 카피를 했는가, 이미테이트 했는가, 또는 디플리케이트까지도 괜찮습니다. 두 개 다 이제 복사하다라든가 중복시키다 괜찮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됨으로써 결과를 냈는데, 그지? 언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속음으로써, 그러니까 속음으로써 이 주체가 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 치고는 살짝 난이도가 높았었다고 봅니다. 주제 제목이라던가. 그래서 요약문도 어휘들이 좀 까다롭고, 교과서도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험 문제들로 조금 깨달았으면 합니다. 좀 더 어려운 이제 어법 어휘, 그 다음 서술형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겠죠. 쌤이 추가적으로 영상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쌤의 카페에 있는 파이널 테스트까지 해서 좀 더 단단하게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